다음 주 화요일 후보 토론을 앞두고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가 겨냥해야 할 유권자층이 보다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6개 그룹에 집중하는 선거 캠페인을 합니다. 해리스 후보는 운이 좋아 민주당 다른 선거까지 돕고 있지만 이긴다는 빛이 보이는 정도는 아닙니다. 트럼프 후보는 여러 이슈로 어려운 처지입니다. 카멜라 해리스 후보는 오늘 스몰 비즈니스 창업에 대한 세금 공제를 10배 확대한다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젊은 남성 유권자를 겨냥한 경제 계획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포르노 배우에게 불법으로 돈을 준 혐의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허쉬머니 형사 사건을 연방 법원으로 옮겨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선거 공판을 대선 이후로 연결하라는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또 케네디 후보의 지지를 받은 게 혹을 얻은 게 아닌가 하는 회의감도 색깔이 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낙태에 대해서도 레드 스테이트의 공화당 젊은 남성과 또 여성들이 당의 입장에서 떨어져 나가 트럼프 후보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들을 돕는 기금 모금이 트럼프 골프장에서 열리기로 했으나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미셸 스틸 현 연방 상원 의원과 데이브 민 현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이 2025년 연방 하원 다수당을 결정하는 정치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투자가들은 금요일에 발표될 미국의 일자리 보고서에 주목합니다. 미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과 엔비디아 주식 폭락이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이자율 인상폭도 더욱 주목됩니다. 7월에 일자리는 줄어들었고 현재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의 숫자는 늘어났습니다. US 스틸은 니폰 철강과 인수합병이 무산되면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제가 지금 방송을 준비하느라고 조지아주의 총격 사건을 하이스쿨에서의 총격 사건을 미처 보지 못했네요. 그래서 지금 하이스쿨 학생들이 대피 중이고 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여러분들 광고 들으시는 동안에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보도를 해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을 몇십 분 안 봤더니 지금 이런 일이 생겼네요. 우선 대선부터 정리를 조금 해드립니다. 미국 사람들 한 어떤 매체에서는 13% 정도가 이제 62일이 있으면 대통령 선거 날인데 그 전에 이미 투표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겠죠. 그런데도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이 18%, 어느 매체는 13%, 또 다른 매체는 18%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다른 때의 대선 선거를 치를 때의 이맘때 기간보다는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18%가 됐던 13%가 됐건 어쨌든 투표를 하러 투표장에 나가거나 아니면 부재자 투표, 우편 투표를 하시는 분들은 누구든 결정을 하기는 합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면 해리스 후보는 환상적인 한 달이었죠. 심각한 조사 같은 거 피하면서 지금 보면은 공화당의 JD 벤스 부통령 후보의 전략이 모든 인터뷰를 전부 한답니다. 그 인터뷰는 아주 딱 앉아서 정색을 하고 하는 인터뷰보다는 보통 오다 가다 만나서 어떤 언론이건 질문을 하면 답을 하는 그런 인터뷰를 많이 하는 게 지금 JD 벤스 후보의 전략이고 트럼프 후보가 그에 비해서 이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 이 팀 월즈 후보팀은 지금까지 딱 한 번 인터뷰를 제대로 했습니다. CNN 방송 한 번 했죠. 그렇게 아주 구체적인 조사 같은 것은 피하면서도 기록적인 선거 기금 모금을 했고 이건 이제 캘리포니아주의 선거와도 연관이 됩니다. 그 열기와 당의 단결 같은 거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것이 그래서 이제 환상적인 달이라고 표현을 해드렸고요. 트럼프 후보는 힘든 한 달이었습니다.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은 그 트럼프 후보였는데도 공화당이 열기가 없고 이거 케네디를 들여온 거 잘한 거야 못한 거야 하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앞에 나서서 열심히 인터뷰를 하고는 있는데
이 부통령 후보가 JD 벤스가 너무 인기가 없어서 역대 부통령 후보 가운데서 그 지지율을 조사하면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마이너스로 나오는 유일한 후보라는 거예요. 여기다 대고 또 상대 후보는 팀 월스는 어머 우리들의 아저씨 하면서 인기가 굉장히 좋은, 이것까지도 트럼프 후보 본인의 일들도 복잡한데 주변에서도 하나도 도와주질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지만 선거 이제 그 여론조사를 보면 오늘도 미시건주에서는 약간 트럼프 후보가 또 앞서간다는 여론조사도 나왔어요. 저는 의미 있는 여론조사 결과 이외에는 지금부터는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낭비인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해서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는 경합주에서 오늘부터는 이제 경합주만 봅니다. 그런데 경합주 7군데에서 해리스 후보가 앞서가는 게 사실이지만 뭐 어떤 주에선 트럼프 후보가 앞서가지만 트럼프 후보가 앞서가건 해리스 후보가 앞서가건 의미 있는 그런 그 지지율 차이가 아닙니다. 오늘까지 현재까지도. 그래서 이제 62일 동안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의 전략은 너무나 분명한 거죠. 지금 나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뭔가를 확장을 해가는, 그룹은 우리의 그룹은 결속을 하고 확대를 해나가는, 누구를 통해서요? 당연히 스윙 보터를 통해서입니다. 오늘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저, 그리고 뉴욕에서 이 방송을 뭐 보고 듣고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여러 지역에 따라서 다 우리들은 아웃사이더 내지는 참관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지지하는 마음이라든가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7군데 그 경합주에서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18% 내지 13% 사람들의 마음에 뭐 부채질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열기를 식혀내린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이제 대부분의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도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외다. 하지만 그 18% 내지 13% 사람들이 미국의 대통령을 정하면 그 다음엔 모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 하는 거죠. 스윙 보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해리스 후보가 겨냥하는 스윙 스테이트 7군데에서의 스윙 보로 그룹 6개 그룹, 트럼프의 스윙 보로 그룹 6개, 지금 양측에서 집중하고 있는 그 그룹에 대해서 악시오스를 인용을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고 계시는 분들은 미국의 대통령을 결정할 7개 주 정도는 지금쯤이면 이제 혼돈 안 하시는 게 좋거든요. 네바다, 애리조나, 그리고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동북쪽으로 가서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입니다. 거기서 해리스 후보가 집중해야지 되는 그룹 6개 그룹은 모든 여성. 지금 트럼프 후보와 비교할 때 트럼프 후보가 남성에게 굉장히 이기는 것처럼 해리스도 여성에게 이깁니다. 45세 미만의 여성에게 특히 중요한데 낙태권 때문에 그렇고요. 45세 미만 여성들에게는 경제보다도 낙태권, 생식권이 더 중요합니다. 이건 꼭 낙태뿐만이 아니라 넘어서 자유, 뭐 이런 자신의 권한 같은 것을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요. 대학을 졸업한 남자, 이것 때문에 오늘 이제 뉴햄프셔인가요? 그쪽에 가서 스몰 비즈니스를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세금 감면을 지금보다 10배 높이겠다는 공약을 발표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젊은 유권자, 네 번째가 당연히 무당파. 최근에 이 무당파 가운데서는 해리스 쪽으로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중산층 흑인 유권자, 또 트럼프 시대 이제 지겹다. 그 이제 얘기 듣는 것도 지겨워해서 떠나버려야지 돼. 우리 과거에 4년 동안 경험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했었던 분들도 계시고 이 선거에 관한 정보에 조금 그 부족한 그런 분들이랍니다. 정치에 지쳐 있고 정보는 부족한 이런 6가지 그룹이고요. 트럼프 후보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남자.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남자. 반대죠. 대칭인 겁니다. 해리스는 대학을 졸업한 남자.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남자는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2016년도에 엄청나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리스 측에서 팀 월즈라는 부통령 후보로 다른 뭐 많은 사람도 있지만 설정한 하나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도 바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남자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해서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풋볼 좋아해요? 코치라고 했잖아요. 미네소타 주지사가 아니라 풋볼 코치, 인생의 코치, 이렇게
이 트럼프 후보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남자에게 집중을 하고 있고 흑인 남자 이 경우는 경제가 팬데믹 이전 이후에 막 이제 움직이고 하면서 누군가는 힘들었다가 다시 회복하는데도 흑인 남자들이 별로 여기에 득을 보지 못했다라고 불만을 갖고 있는 여전히 경제에 불만을 갖고 있는 흑인계 남자, 히스패닉계 남자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교육을 조금 덜 받았어요. 다른 계층에 비해서 아시아나 백인 계층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좀 덜 벌고 있는데 민주당에게 무시당한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말하자면 뭐 뉴멕시코의 목장주라든가 캘리포니아 중부에 가면 전부 트럼프 피켓이 쫙 땅마다 꽂혀 있잖아요. 그런 그 라틴계 일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고 또 신앙심이 깊은 라티노 히스패닉계 카톨릭 신자가 12%거든요. 펜실베니아주에서. 이게 경합주에서 백인 복음주의자보다 더 많은 비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약간의 분열은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신앙심이 깊은 라티노 뭐 여러 가지 낙태 문제 이런 것들도 있지만 트럼프 후보의 또 이민자에 관한 거친 발언 이런 건 또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역시 트럼프 후보는 타겟으로 삼고 있고 또 맘스 요즘 미국 맘이 어떤 선거의 해에는 서커맘이다 해서 막 젊은 어머니들 SUV 타고 다니면서 바쁘게 아이들 픽업하고 하는 그 어머니의 표가 굉장히 중요했었던 적이 있고 이번에 이 트럼프 후보가 집중하고 있는 맘스라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이니까 범죄 여기에 민감하죠. 자녀들을 지켜야지 되니까 뭐 국경 안전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제 뭐 교과서를 좀 보수적으로 하자 이런 거 트럼프 후보가 교과서 같은 것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머릿속에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오늘 워싱턴 포스트가 일면에 보도를 했던데요. 아무튼 이런 그룹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룹들이 결국은 지금까지 민주당을 지지했었던 그룹이기도 하고 지지하는데 조금 부족했었던 공화당도 똑같이 그런 그룹일 겁니다. 그런데요. 선거에는 항상 모든 일을 다 해놓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까지는 합니다. 디테일이 필요하잖아요. 이 디테일에는 항상 또 와일드 카드가 적용이 됩니다. 누가 와일드 카드가 될 것인가? 이 사람들이 아무리 민주당 측에서 공화당 측에서 열심히 이 6개 그룹을 향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도 표 차이가 작고 할 때는 와일드 카드가 있는 겁니다. 올해는 와일드 카드를 투표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으로 정합니다. 그럼 이게 아무래도 젊은 층이 되겠죠? 그 와일드 카드가 되고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해리스와 트럼프에게 어느 정도로 투표를 해서 우리 모두의 미국의 대통령을 만드느냐 이걸 말씀을 드렸고요. 해리스 후보는 약간 지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특히 돈이 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 민주당의 아주 중요한 지역에 이제 뭐 선거를 위해서 쓸 수 있는 팩에 들어오고 있는 이런 돈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나눠주거든요. 제가 오늘 이것도 악시오스네요. 이 내용도 2025년도에 대통령 백악관도 중요하지만 미국에서 이건 세계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대통령이 막강한 파워를 미국에선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국제적인 정책 이런 것을 다룰 때 의회가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요. 민주당이 정말 하원에서 다수당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판가름하는 것이 한 6개 지역구가 뭐 4개만 가지면 되나 그렇잖아요. 6개가 캘리포니아주를 쫙 봐야지 된다 하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주의 13지구 센트럴 밸리고요. 지금의 뭐 공화당인데 민주당 도전자가 있고 41지구 인랜드 엠파이어 그리고 샌 호아킨 밸리 27지구가 4군데고 저는 2군데만 말씀을 드리는데 코리안 아메리칸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미셸 스틸 연방 그 하원 의원이 본인의 지역구를 옮겼잖아요. 지금 45지구로 옮겨서 지금도 또 당선이 돼서 일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민주당 도전자가 드렉트렌 도전자가 있어서 이 유권자 등록으로 보면은 지금으로서는 민주당이 좀 유리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가? 전부 공화당인데 지금 캘리포니아주에서 이 공화당을 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느냐? 이렇게 가져가면은 그야말로 이제 다수당이 될 수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가져올 수 있지만 이런 지역이 지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의 이유는 카멜라 해리스가 캘리포니아주 출신으로 지금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가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지만 그래도 투표하는데 투표율이 높아질 수도 있고 민주당은 투표율이 낮은데 투표율이 높으면은 이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 캘리포니아주의 6군데를 보는 겁니다. 이 6군데에서 몇 군데만 이긴다 할지라도 다른 데에서 또 한두 군데 보태서 이제 하원 다수당을 이 민주당이 가져갈 수가 있는가, 되찾아갈 수가 있는가, 그런 거죠. 45지구 미셸 스틸 의원이고요. 또 하나가 47지구 데이브 민, 이분은 지금은 캘리포니아주의 민주당 상원 의원이지만 연방에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같이 겨룰 사람이 전 공화당의 주 하원 리더인 스캇 바우입니다. 원래 이 자리는 지금 공화당 의석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공화당이죠. 케이리 포로인데 케이리 포로가 연방 그 상원 의원 선거에 나가면서 이 자리가 이제 공석이 됐잖아요. 거기를 이제 데이브 민 코리안 아메리칸이 쫙 들어간 건데 여기도 굉장히 이제 민주당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케이리 포로는 예비 선거에서 졌고요. 그리고 이 모든 지역에서 물론 여러 인종에 투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라틴계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센트럴밸리에서 더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센트럴밸리는 왜 트럼프를 그렇게 많이 지지하는가? 그게 물 접근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민 이슈에 대해서는 이민자에게 애니멀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듣기 싫지만 물 접근하는 그런 목장주로서도 그렇고 일하는 사람도 목장주가 잘 돼야지 나도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물에 대한 그 정책은 민주당보다 공화당이 잘한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아무튼 그래서 카멜라 해리스가 얼마나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이 6개 지역구에도 돈으로도 그렇고 뭐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따라서 연방 하원의 의석도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거. 해리스 후보가요. 2,500만 달러를 민주당 정치인이 선출되도록 이렇게 지금 이미 그쪽에 돈이 남아도니까 돈이 남아도는 건 없겠죠. 어쨌든 돈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나는 지금 순간 이만큼 쓰면 되니까 이것은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 하원 상원 편안하게 일하기 위해서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되는데 돕는다 하고 2,500만 달러를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괜찮은 지금 입장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그 토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에 비해서 트럼프 후보가 지금까지는 어려움을 맞고 있거든요. 가장 최근은 지방법원 판사가 뉴욕에서 34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 그 배심원 만장일치로 형사범죄 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판결이 선고 공판이 9월 18일로 예정이 돼 있었죠. 이걸 뉴욕에서 했으니까 연방법원으로 돌려달라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다시 해야지 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방판사가 연방법원으로 올릴 그럴 그 법적인 요건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트럼프 후보 측에서는 이거 뉴욕주가 굉장히 편향돼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래 뭐 이해상충이 있었고 부적절하고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것을 모두 이제 뭉쳐서 했지만 뭐 판결은 법원이 내는 거니까 법적 요건이 부족하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이 판사가 판결문을 쓰면서 연방 대법원에서는 뭐 대통령이 뭐 한 일이 뭐 면책 특권이 뭐 있고 이렇게 했지만 이 케이스는 대통령의 그 공적인 행위로 인한 면책 특권과도 전혀 상관도 없다. 이 포르노 배우에게 돈 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뭐 사업 기록을 사기로 했다 등등 해서 그런 것이고 결국은 후앙 멀천 그 뉴욕의 판사가 뭐 9월 18일에 뭐 9월 16일부터 시작해서 18일에 선고를 받아서 어떤 벌이 될지 모르죠. 벌금이 얼만큼일지 형량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것은 그 집행은 나중에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또 항소를 당연히 트럼프 후보가 할 테니까요. 그리고 이건 4가지 사건 중에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선거 이후로 모든 것을 돌려보려고 하는 시도가 여기서 딱 멈춰버린 겁니다. 이게 트럼프 후보의 기분 어제 굉장히 나쁘게 했을 것 같고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영입도 그래요. 이게 지금 과연 득인가? 지금 딱 그 투표용지에서 이름이 빠져야지 트럼프 후보에게 이득인데 지금 트럼프 측의 계산에 따르면 그런데 지금 중요한 뭐 미시건,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위스콘신에서 이름이 빠지지가 않았잖아요. 7개 격전지 중에서
네 군데는 지금 이름이 네 군데가 아니라 세 군데인가요? 네 군데인가 이름을 빠졌고 세 군데는 지금 이름이 빠지지 않았고 세 군데가 빠졌습니다. 애리조나, 네바다, 펜실베니아는 빠지고 미시건,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에는 그대로 들어있는데 이걸 케네디 후보가 이게 부당하다 해서 계속 이제 법적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했는데 미시건주의 판사도 no, 이건 이래 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노스캐롤라이나도 소송을 했죠. 조지아주 하나만 남아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이게 영입을 하게 된 이유 자체가 큰아들이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케네디의 이름이 있으면 우리 아버지랑 뭐 비슷한 이슈도 있고 뭐 이러니까 아버지에게 피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한 거잖아요. 어제 보니까 뉴욕타임스의 기자가 보도하는 거 보니까 이 큰아들과 터커 칼슨이 엄청 애를 썼대요. 케네디를 영입하기 위해서 6주일 동안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결정적으로는 이 트럼프 후보가 그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던 날 있죠. 저는 그게 참 이상해요.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던 날 병원에서 의사의 뭐 진찰 이런 것을 기다리면서 터커 칼슨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친구랍니다. 해서 주선을 해서 트럼프 후보와 이제 암살 미수 사건이 있고 나서 그날입니다. 그날 30분 동안 병원에서 통화를 했대요. 그렇게 엄청난 일을 겪었는데 그렇게 병원에서 통화를 했다. 저는 그게 조금 이상하다 뭐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어쨌든 그랬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뒤에 이제 계속 이제 서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공화당에서조차도 심지어 어떤 온건한 공화당은 이 사람이 처음에 전화했을 때 이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얘기한 거예요. 부통령 후보 자리를 주겠다. 그게 전당대회 며칠 전이었잖아요. 부통령 후보를 결정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J.D. 벤스로 결정되기 직전이에요. 부통령 후보를 주겠다 해서 노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부통령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 그 뒤에 이제 계속 협상을 해서 인수위원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백신도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을 인수위원회에 놓으면 보건 관련자들을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인가? 이게 과연 트럼프 후보에게 좋은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것도 나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후보가 계속 뭔가가 좋은 일이 안 나와요. 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를 영입하고도 하니까 어제는 또 하나를 던집니다. 이 케네디 암살 사건에 대해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의 삼촌과 아버지 암살 사건에 대해서 모든 파일을 내가 다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 막 음모론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근데 이 얘기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거든요. 과거에 선거할 때도 2016년도에도 똑같은 말하고 나서 결국은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중앙정보국이나 CIA나 뭐 여러 군데서 이걸 막으면 막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설득시킬 수도 있는 거고 해서 별로 이것도 도움이 되지 않고 게다 대고 이 존 맥케인이라는 공화당의 연방 상원 의원이고 대선 후보에도 몇 번 나갔던 이 존 맥케인의 아들이 그 집은 3대째 군인 집안입니다. 존 맥케인의 아버지, 존 맥케인 아들 해병대 장교거든요. 36살입니다. 이 사람이 어제 떡하니 또 나는 해리스 후보에게 투표를 하겠어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기 위해서 뭐 얼마 전에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꿨다라고 말하면서 군인이잖아요. 트럼프 후보의 지난주에 있었던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서 이거 막 사람들이랑 막 손가락 치켜들고 웃고 묘비 앞에서 사진을 찍고 또 사진 찍지 말라고 하니까 스태프들이 막 찍지 말라고 하는 관계자를 밀치고 했었던 이런 모든 이 일에 대해서 그건 그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 한마디로 그렇게 조의를 표시하고 싶으면 가서 조의를 표하고 돌아서면 그만이다. 그걸 뭘 비디오 사진으로 따로 촬영을 해서 뿌리고 이러느냐 이 정도로 얘기를 했거든요. 과거에는 존 맥케인 후보도 대선 후보였을 때 그냥 조용히 혼자 가서 누군가가 멀찌감치서 기록사진이었겠죠. 이렇게 묘비 앞에 서 있는 걸 찍어서 그걸 선거 홍보용으로 약간 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지금 트럼프 때와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손가락 딱 치켜들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혼자서 외롭게. 그런데도 그때 너무너무 사과했었습니다. 존 맥케인 후보는. 아무튼 이런 존 맥케인이라는 군인 가문의 아들도 나는 민주당에게 투표를 하겠어. 이렇게 되니까 트럼프 후보가 지금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나쁘다. 이것보다 더 나쁜 것이 줄줄이 있는데 제가 지금 시간을 보니까 너무 많이 돼서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62일이나 남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운도 좋았고 적절한 그런 대응과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고, 트럼프 후보가 운도 나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별로 지금 그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지만 알 수 없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게 지금 그 선거에 대해서 한마디로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다 이긴 것처럼 보이더라도 민주당에서 가장 이제 지금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건 이미 이겼어,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선거는 정말 모릅니다. 나중에 개표할 때까지, 개표가 끝날 때까지.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요, 야,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은 짐작을 했지만 이 정도인가요? 오늘 그 주요 신문의 탑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조지아 저 내용을 지금 확인을 못했네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그 날씨들을 보면은 굉장하게 날씨가 탑뉴스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면 일면에 뭐 애리조나, 네바다, 남가주 전부 100도가 넘는 날씨, 뭐 오늘 내일 사이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사막을 굽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사막을 구워서 사람들이 불편하고 힘들기만 한 것인가,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우리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오늘 뉴욕타임스를 보면은 다리가 흐느적거린다는 겁니다. 다리, 브릿지가. 교량 붕괴, 이게 오히려 더 잘 오죠. 교량 붕괴의 위험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여기저기서 다 그렇다는 겁니다. 뉴욕뿐만이 아니라 뉴욕도 뭐 95도를 기록했다면서요. 떨드 애비뉴의 다리, 그 브롱스와 맨하탄을 연결하는 그 다리가 뭐 몇 시간 동안 그냥 뭐 가동되지 않은, 오픈되지 않은 그런 게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열기, 그 사이에 뭐 열기뿐이었겠습니까? 무슨 뭐 홍수 같은 것도 있었고 해서 중서부로 가면은 역시 아이오와주와 사우스다코타를 잇는 다리가 붕괴돼서 여기 그 뉴욕타임스 사진 보니까 물 아래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역시 열로 달궈지고 게다가 되고 또 막 홍수가 오고, 이 기후 변화의 엄청난 그 소용돌이를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메인주의 다리도 마찬가지고요. 말하자면 미국이 1960년대에 지은 다리, 이런 것들은 전부 그 대대적인 보수 공사가 필요한데 이런 것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프리웨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니키타 프루시초프가 미국에서 그 부러운 게 그 프리웨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제 오래 살수록 미국이라는 나라를 생명체죠. 생명체와 생명체가 다 모아서 하나의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가 된 거니까, 그 생명체가 시간이, 그 숨을 쉬고 산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창조물들이, 사람들이 활용하는데 뷰티풀리 이렇게 일을 해온 그 창조물들이 힘들고 있다. 그리고 점점 기후변화 때문에 가속화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오늘 USA 투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면에 보니까 다리뿐만이 아니에요. 댐도 이 엄청난 기후변화 같은 것을 견디지를 못해서, 여기 어딘가요? 여기 미네소타주 맨케이토면은 그 팀 월즈 부통령 후보가 하이스쿨 선생님 했었던 데잖아요. 거기도 그 댐이 있는데 댐 옆에 이제 사람들이 댐, 뭐 우리가 후보댐 막 구경 가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옆에 가면은 이제 자그마한 기프트샵이 있었는데, 참 정겹죠? 그런 그 기프트샵이 뭐 50년도 넘게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거 이제 그게 사라져 버리고만, 이런 스토리들을, 그 날씨에 관한 것을 전하고 있고요. 그 밖에는 오늘 전혀 다른 지역인데 워싱턴 포스트, 성격도 다른데, 신문 성격도 다른데 워싱턴 포스트와 플로리다주의 템파베이 타임스. 플로리다주는 지금 플로리다주도 낙태 문제 때문에요. 이게 카멜라 해리스가 슬슬 이거 되나 하고 이렇게 막 한번 이렇게 떠보는
그런 그 주라는 것이 날이 가면 갈수록 조금 더 강해지거든요. 그런 색깔이 해서 템파베이 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가 일면에 공통으로 보도한 것은 성별만 다릅니다. 템파베이는 굉장히 플로리다주에서 보수적인 여성들도 낙태권 접근에 대해서는 이 당을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이슈는 다 그렇다고 하고 이 이슈는 안 돼 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뭐 어떤 그 뭐 산부인과 의사가 뭐 설명을 한다던가 뭐 여성들을 한 40분 정도 모아놓고 와인도 마시고 스낵도 먹으면서 이게 왜 낙태권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이제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워싱턴 포스트는요. 이 낙태 금지에 대해서 레드 스테이트에 살고 있는 공화당의 남자들이 이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너무너무 길어요. 이 스토리는. 가능하면 제가 짧게 전해드리자면 핵심만 전해드리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젊은 남자인데요. 토마스 스토버리라는 분입니다. 미시시피에서 자랐고 침례교 신자였대요. 이 젊은 30세라고 하거든요. 이분께는 낙태라는 것은 그것은 완전히 죄예요. 신인 겁니다. 완전한 신이어서 낙태를 하는 사람은 저 사람들은 분명히 지옥에 갈 것이야. 지옥에 가는 운명일 수밖에 없어. 생명을 그게 말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2년 전이었어요. 아내가 첼시라는 이름입니다. 셋째 아이를 임신을 하고 나서 그 20주일이었대요. 이때는 20주일이나 됐는데 그의 평생의 신념 낙태는 죄고 낙태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거야 라는 게 무너졌다는 겁니다. 검사를 했는데 그 태아의 기형이 너무 심하고 이때는 아주 임신 후반기잖아요. 그래도 기형이 심하고 발달이 너무너무 미흡해서 심지어 출산을 한다 할지라도 이건 의사가 얘기하기를 사산아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 남자의 가슴을 파괴하는 그런 스토리는 계속 지금 임신 20주인데 이 임신을 유지하면 첼시 아내의 건강이 위험합니다. 또 하나 미래에도 이제 남자가 30세니까 여성도 젊겠죠. 장래에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젊습니다. 이분은 장래의 출산 능력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의사가 경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분이 이제 미시시피에서 자랐지만 침례교 신자로 알칸소에 살 때였거든요. 알칸소는 그때 이미 거의 모든 낙태가 금지된 주였습니다. 그리고 알칸소 주변을 보면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할 수 없이 아내와 함께 400마일을 운전을 하고 일리노이주로 갔습니다. 시카고가 있는 일리노이주로 가서 결국은 이제 임신을 끝낸 거죠. 임신을 끝내면서 낙태라는 것이 완전한 안 저질러도 될 수 있는 죄를 선택해서 저지르는 거구나라는 본인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이런 스토리들을 워싱턴 포스트가 얘기를 해줍니다. 심층 취재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은 이제 이렇게 그 아내의 입장이 돼서 이렇다든가 아니면 또 그런 정말 하기 싫었는데 할 수 없이 낙태를 받아들였어야지만 되는 어머니를 보고 자란 남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낙태가 이 낙태인 것뿐만이 아니라 자유와 여러 가지가 다 이게 결합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내가 그 사랑하는 아내 또 그 어머니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가 ABC 뉴스와 최근에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남성의 5명 가운데 1명이 올해 투표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가 낙태라고 얘기를 한다네요. 이거 굉장히 많은 거 아닌가요? 20%가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민주당 남성들이 더 많이 그렇겠죠. 34%. 그러나 무당파와 공화당의 남성도 15%는 제일 중요한 이슈로 이건 이제 민주당에서 드라이브를 잘한 거죠. 낙태 이슈를 가지고 이 낙태가 꼭 가임 여성에 해당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가가 왜 개인의 생활이나 개인의 몸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카멜라 해리스가 브렉 캐버나우라는 연방 대법관 상원 청문회에서
미국 법에 남자의 몸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그런 법을 보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서 그 남자를 그날은 그냥 눌러버리고 말았었던 그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남성들이 이게 나의 일이 아닌가? 물론 아이는 같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거지만 남자와 여자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남자들이 이 낙태에 관한 이슈가 계속 갈수록 깨닫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이게 11월 달 대선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남성분이 얘기하길요. 그게 이제 2년 전에 그 아내의 임신을 끝낼 수밖에 없었는데 일리노이주에서 딱 끝내고 나왔더니 그 앞에 낙태를 반대하는 그 시위대가 엄청나게 막 피켓을 들고 이 두 사람을 완전히 그 모독하고 모욕하고 하는데 이 두 그 젊은 커플은 그때 그런 신념을 갖고 있다가 그 태아와 작별을 해야지 되고 하는 그런 간절히 원했었던 그 아이, 원했었던 임신을 끝낼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의 순간이잖아요. 그럴 때 딱 그 앞에서 딱 끝내고 나오는 작별을 하고 나오는데 앞에서 그렇게 시위를 하니까 막 써 있는 거 보면 낙태는 뭐 지옥감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이랬는데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다. 이제 젊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서 30세인데 내가 변하면 다른 남자도 변할 수 있다. 무슨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캠페인 같은 것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런 내용들 이게 이제 트럼프 후보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거죠. 해서 트럼프 후보가 주말에 낙태에 대해서는 이랬다 저랬다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플로리다주에서 뭐 6주일 이후에 낙태가 뭐 약간의 예외가 있지만 거의 금지됐는데 이게 너무 심하다. 6주일 너무 심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공화당의 뭐 복음주의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 당신 그것 믿고 찍어줬더니 이게 뭐야 배반이야 하니까 또 다음날 박스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게 아니다. 나는 여전히 11월 달에 무슨 투표를 하면 플로리다의 이 법을 지지하는 형태로 투표를 할 거야. 그러니까 좀 전에 템파베이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얘기하기는 이 플로리다 주의 지금 낙태법은 임신 6주일 이후에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이것을 안 하고 낙태의 권한을 주는 또 다른 주민 발의안이 11월 달에 투표에 붙여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가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는 그걸 지지할 것처럼 얘기했다가 그 다음날 팍스와의 인터뷰에선 그걸 또 지지하지 않을 것처럼 인터뷰를 한다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트럼프의 굉장히 어려운 모습이죠. 또 인공 수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인공 수정에 대해서 2만 달러나 되는데 그것을 전부 국가가 돈을 주겠다. 돈을 어떻게 그걸 주는 것은 또 의회에서 허락을 해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방향성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 공화당 내부에서 싫어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로 트럼프 후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자, 2문장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또 하나의 어려움은 이걸 원래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같은 이슈가 별로 지금 주목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뭐 이름을 붙였어요. 의사당 무슨 갈라 뭐 어워드 해서 의사당 사건으로 피고가 된 사람들을 돕는 기금 모금으로 $1,500 티켓, $2,500 티켓, 12명 앉는 자리는 $25,000 해서 처음에 대단하게 팍발에 울리면서 트럼프 골프장에서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루디 줄리아니가 연설을 하겠다고 했어요. 트럼프 후보는 그때도 뭐 나가지는 않는다고 했지만 본인의 골프장에서 허락을 했잖아요. 그게 벌써 내일인 겁니다. 그런데 어제 이걸 주최하는 그룹에서 팍스에 연락을 했더군요. 우리가 무기한 연기다. 선거가 끝난 뒤에라도 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다. 그런 행사를 하는 게 트럼프 후보가 별로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공화당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이 정도로 지금 트럼프 후보는 좀 어렵고요. 잠시 뒤에 경제 문제 말씀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조지아주의 그 고등학교에서의 그 총격 사건을 말씀드리면요. 조지아주 윈더에 있는 아팔라치 고등학교에서 지금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몇 명이 총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총상을 입은 사람은 옮겨졌고 한 명이 지금 구금됐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은 지금 사건이 다 끝난 상황이어서 학생들은 전부 이제 대피할 수 있는 마음대로 마음대로는 아니겠네요. 움직일 수 있는 학교 운동장에 모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고요. 거기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조지아주 윈더의 아팔라치 고등학교에서 오늘 아침에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총상을 입은 사람들은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자, 오늘 경제 문제를 조금 간추려 드려야지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어제 그 제조업이 별로 좋지 않다 하는 소식 때문에 엄청나게 주식값 내려갔고, 오늘은 조금 회복 중인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장이 끝나고도 몇 퍼센트가 내려가서 뭐 10% 정도는 내려갔던데, 그리고 그 밖에 뭐 반도체 주식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도 역시 이제 경제 문제에서 지금 7월 달에 오픈된 일자리 숫자가 그다지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이런 것들도 미국 경제가 조금 더 또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겠죠. 어제 그 제조업과 함께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부음에 대한 낙관론 같은 것도 꺾일 수 있고,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그 현실 불가능한 기대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1년 전에 비해서는 가치가 2배, 2022년 11월보다는 지금 9배 가치. 어제 뭐 알파벳, 애플 전부 내려갔고, 이게 전부 또 한국으로 미쳐서 한국 코스피도 어제 3% 이상 내려갔잖아요. 뭐 삼성전자, 또 뭐 대만으로 가면 TSMC, SK 하이닉스, 이런 뭐 홍콩, 런던, 독일, 스페인 안 내려간 데가 없어요. 프랑스, 미국 내려가면 쭉 다 내려갑니다. 그럼 이쯤 되면 사람들은 연방준비제도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 이자율을 어떤 정도로 내릴까? 그리고 미국 경제가 지금 그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다면 새로운 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궁금해할 거잖아요. 7월 달에 지금 그런 일자리가 뭐 770만 개, 6월 달보다도 아무튼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업률이 지금 점점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4월 달부터 쭉 조금씩 올라가서 뭐 4.3% 정도 지난달에도 그 한 달 전보다 0.2%가 늘어나서 그 정도 됐잖아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코비드를 끝내고 나서 내가 지금 일자리를 찾겠어 하면 일자리가 내 앞에 두 개가 있는 2대1 비율이었잖아요. 그건 이제 거의 없어져 가면서 실업률이 올라가는 단계가 아닌가. 이제 이런 경제가 그다지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스몰 비즈니스를 창업하는 사람에 대해서 세금 공제 혜택을 10배 확대한다. 이 10배라는 게요. 5,000달러에서 5만 달러로 늘리는 거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비즈니스를 할 때 허가를 받을 때에 여러 가지 장벽을 고친다. 이거 늘 공화당에서 민주당은 저래서 못 써 하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연방 계약 자금의 3분의 1 정도는 좀 개발이 덜 된 곳, 시골이라든가 그런 지역의 스몰 비즈니스에 주겠다, 배당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난달에 주택을 처음 사는 사람들에게 뭐 25,000달러 뭐 다운페이 보조를 해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그 큰 부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작은 그냥 스몰한 중산층 이런 사람들, 중간층 이런 사람들을 목표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임기에서 바이든 대통령도 이걸 굉장히 자랑했거든요. 스몰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신청한 사람들이 엄청 많다. 그런데 첫 번째 임기에서 한 뭐 1,900만 건이 됐대요. 해리스는 이것보다도 나는 더 좋은 베네핏을 해서 스몰 비즈니스 창업에 도움이 되겠다. 2,500만 건을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은 선거철입니다. 뭔가 얘기를 하면은 구체적으로 이 안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비용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것은 아직 내놓지 않습니다. 어쨌든 뉴햄프셔에서 아직은 그 선거 캠페인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US 스틸이요. 이게 참 그 사주들의 입장과 일반 그 근로자들의 입장이 굉장히 다른 겁니다. 니폰 철강과 인수합병에 대해서 해리스 후보가 바이든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원치 않는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철강 회사고 미국의 자부심이고 이건 미국 사람이 소유하고 미국 사람이 운영을 해야지 된다. 난 여기에 반대한다 했잖아요.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런 외국 회사가 미국 회사를 이렇게 인수할 때 검토하는 기구가 있잖아요. 연방기구. 그 기구에 압박을 넣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 더 자세히 살펴봐. 하면은
먼지를 털면 나오게 돼 있겠죠. 그래서 이제 CFIUS라는 기관에 대통령이 그렇게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게 있는 거고, 이건 이제 바이든도 3월 달에 싫다했고 해리스도 그렇고, 그럼 트럼프는 어떠냐? 트럼프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나도 내가 당선이 돼도 다 이거 스탑해버리겠어. 왜냐하면 완결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파이낸셜 타임스를 봤더니 피츠버그 본사 앞에서 시위를 한대요. 이건 인수합병을 또 지지하는 측입니다. 서로 똑같은 사안을 놓고 이제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민주당도 공화당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자존심과 같은 USS를 이걸 이제 일본 회사가 사간다고 하니까, 예전에 막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에 막 80년대에 들어왔었을 때 막 뭐 일본계 사람들 막 린칭도 당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뭐 그 정도는 지금은 아니지만 세월도 흘렀고 사람들의 뭔가에 분노하는 방식, 표현 방식도 달라졌고 해서, 그런데도 이게 참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초당적으로 이건 안 돼 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그 인수팀에서 뭐라고 얘기하면서 시위를 하냐면은 인수를 해야지 된다. 만약에 이 인수가 깨지고 나면은 일자리가 수천 개가 잃어버릴 수도 있어. 일본에서 이걸 인수해서 자꾸만 투자를 하고 돈을 들여야지 수천 개의 일자리가 보존될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의 그 니폰 스틸도 이제 여기에 지난주에도 뭐 13억 달러인가를 또 투자를 한다고 두 군데 공장에요. 약속을 아무튼 했고요. 여기까지만 우선 전해드려야지 되겠네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이용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시간 계산 조금 잘못해서 제가 시간을 조금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딱딱한 이슈를 원하세요? 보드라운 빵을 원하세요? 카스테라로 하죠. 지금요, 어느 집이나 다 마찬가지 같습니다. 뭐 이건 정치인의 집안이건 일반인의 집안이건, 팀 월즈라는 부통령 후보의 형이 금요일에 갑자기 본인의 페이스북에 나는 동생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딱 썼어요. 이분은 뭐 제프라는 이름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이 사형제였는데 한 분은 44살에 한 분은 무슨 큰 자연재해 때 숨졌고, 그래서 전부 이제 세 형제가 네브라스카 대학을 나왔는데 8년 동안 팀 월즈 동생과 형이에요. 얘기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과거에 트럼프 후보에게 뭐 20달러인가 기부한 적이 있고, 트럼프가 기소받으면 이 나라가 제3세계가 됐어 막 이렇게 됐던 분이에요. 이분이 내 동생이 나한테는 연락도 안 했다, 부통령 후보가 됐는데 8년 동안 연락이 없었다고 하니까는요. 그러면서 이걸 막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저는 이거 별 영향 안 미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주변의 가족들은 어떻고, 오바마도 그 엄마 다른 형 때문에 엄청 고생했고, 해리스 후보도 아버지와 서먹서먹한 것 같고요. 강혜신이었습니다.